일본 사람들은 교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화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교토의 말은요, 그냥 들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런데 싫어한다라는 말이죠. 사실 교토 사람들은 원래부터 교토에 일본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천년이나 거기는 수도였고, 그러니까 이루왕 왕가들이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메이지 2년에 도쿄로 왕가들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천년의 교토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의 중심은 교토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아하게 살아왔다. 대립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싸운다라든가 그런 곳은 거기는 그 왕족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아무래도 역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활할 때 그때도 좋은 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있어서 다른 지방의 분들이 교토 사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서도 이것은 나를 지금 비판하고 있구나 라고 사실 사람이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직설적인 그러한 화법을 쓰지 않는 교토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느끼고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사람이 했을 때 교토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군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진짜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을 때도 있고 또 비판할 때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네 라는 그러한 비판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지방에서는 진짜 너 그런 식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마.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차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토 사람의 집에 가서 조금 1시간, 2시간 지났다. 그때 그러한 말이 나올 때 진짜 차를 내준다라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사실 먼저 그 집에 교토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차는 이미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 2시간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돌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괜찮은 구두를 신고 갔어요. 그런데 그 구두의 소리가 좀 난다라고 할 때 교토분이 그 구두의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네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운 구두를 사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드러운 말들을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속을 모른다. 사실 한국 분들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속마음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든가 이런 내용인데 교토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그 속마음을
일본 사람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교토 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이 지방에 바로 옆에 있는데 성격은 오사카 사람하고 교토 사람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사카 사람들은요, 앞뒤가 거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사카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번 말하기 시작하면 쭉 말하고 있다. 아주 길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죠. 아주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분들은 교토 사람들이 적고요. 그러나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오사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며 그냥 말하게 놔두면 쭉 말하니까 중간에서 끼어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 오히려 대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오사카 사람들은 나는 좀 가까이에 있고 싶지 않다라든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사카 사람들이. 그러나 역시 오사카 사투리라는 게 있거든요. 오사카 사투리를 도쿄는 표준어인데 도쿄에 와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사카 분들은 표준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 오사카 사투리가 표준어라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하는 TV에서도요, 오사카 분들이 나오시면 쭉 TV 프로 안에서도 오사카 사투리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표준어를 이럴 때는 써야 되는데 라든가 느끼는 분들은 오사카 분들은 좀 예의가 없다라든가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가 또 오사카 분들은요, 가까스 내려서 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르제로 정가가 붙어 있는 물건을 살 때도 좀 싸게 해달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쿄 사람들, 다른 지방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사카 분들하고 잡담을 할 때는요, 50%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사카 분들은 한국의 일부 지역의 분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일부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도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 일본말은 그냥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몰라요. 그래서 오사카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쿄 말로 가게에 들어가도 이야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할 때는 그냥 아리가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쿄에서 오셨나요? 그런 식으로 금방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는 오사카 사투리, 이거는 교토도 마찬가지지만 아리가토, 고맙습니다, 오키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쿄에서 왔거나 다른 지방에 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방 외지에서 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놀러 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산다고 하면 역시 오사카, 교토는
조금 초에 있어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말을 그냥 잘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저도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한 후에는 그 칸사이 그러니까 관소 지방의 사투리를 조금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끔 여행으로 가거나 비즈니스로 가거나 그때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일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은 크게 말씀드리면 관동 지방하고 관소 지방, 양 지방의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통계로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동 지방이라는 것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방입니다. 그리고 관소 지방이라는 것은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지방입니다. 이 두 지방이 여러 면에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르고 사람의 느낌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스포츠의 역사로서도 일본은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데요. 관동 지방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팀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주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였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옛날에 소속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관소 지방은 역시 오사카 중심의 한신 타이거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신 타이거스의 그 구장, 고시엔 구장, 이거는 고교 야구에서도 유명하지만 거기는 거의 타이거스 팬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 도쿄에서 왔냐라든가 이런 식이 됩니다. 반대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그러한 홈구장, 그거는 고라쿠엔 구장이라고 있어요, 도쿄에. 거기는 그 거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들이 응원하는 그런 그 분위기인데 거기에 또 타이거스 팬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면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도쿄나 관동 지방에 살고 있어서 나는 타이거스 팬이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는요, 요새는 조금 다양화가 됐지만 조금 전에는 상당히 싫어했어요. 왜 너는 관동 지방에 또 도쿄 가까이에 살면서 타이거스 팬이냐? 그러면 그것만으로 이제 안 돼. 결혼도 못 돼. 반대는 관소 지방, 오사카, 교토에서 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룹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그런 것은 그 약간 정치적인 그 대립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대립은 없어요. 말하자면 정치적인 대립은 지방색이 없어요. 어디서나 다 있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야구팀의 색깔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요, 그 관소 지방하고 관동 지방은 먼저 에스카레이터에 타는 쪽에 서서 올라가느냐, 이것도 다르거든요. 관소 지방은 그 여러 가지 그 반대가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카레이터에 서서 올라가는 쪽은, 한국은 오른쪽에 서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왼쪽은 바쁜 분들이 에스카레이터에서도 그냥 코러스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지방은 바로 관소 지방입니다. 관동 지방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또 반대예요. 에스카레이터의 왼쪽 줄에 서서
가만히 서서 그냥 올라가야 돼요. 오른쪽은 바쁜 사람들이 그냥 코러스 혹은 바른 걸음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관동지방, 관소지방, 에스카레이터에 서서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 자체가 어느 쪽에 서서 가느냐 이것부터 달라요. 이것도 잘못하면 대립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를 다룰 때 먼저 톤을 내고 승차하는 것이 관동지방, 관소지방은 포스를 내릴 때에 톤을 냅니다. 이게 지금도 코인, 돈존으로 그냥 다는 그러한 포스가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것은 아마 그러나 관소 사람들의 금전적인 감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관소 지방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관동 지방 사람들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돈을 가장 마지막에 내는 거죠. 관소 지방 사람들이 이게 서비스를 잘 보고 마지막에 돈을 낸다. 그런데 일단 관동 지방 사람들은 서비스를 믿고 먼저 돈을 내고 포스에 들어간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새로운 옷을 입고 모임에 갔다. 그러면 관동 지방 사람들은 옷에 관심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나요? 어느 집에서 이렇게 좋은 옷이 있었나요? 이게 특히 여성이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소 지방에 가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역시 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연령이 높은 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각이 좀 달라요. 사실 오사카는 아주 옛날부터 경제적인 도시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무사시대부터 사카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오사카에. 사카이는 그때만 해도 거기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거예요. 배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번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감각이 일본의 어떤 지방보다 예리했다라는 것이 오사카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식생활의 맛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대조적으로 달라요. 관동 지방은 조금 진한 맛을 좋아합니다. 진하게 먹는 거죠. 관동 지방에서는 간장 맛이 굉장히 세다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나 관소 지방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주 싱거운 맛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관소 지방에 예를 들면 국수를 먹었다. 그러면 큰 물까지 다 마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동 지방의 국수에 그물을 다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맛이 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또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면 음식으로서는 아주 옛날에부터 있는 전통적인 것은 소바하고 우동입니다. 소바는 국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국수하고 우동은 요새 거의 다 한국말이 됐으니까 그대로 쓰는데요. 이것도 도쿄에서는 우동 가게보다 국수 가게가 훨씬 많습니다. 도쿄뿐만이 아니라 관동 지방에서는. 그런데 관소 지방으로 가면 국수집보다 우동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꽤 대조적이라서 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것은 연구해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관소 지방하고
관동 지방 대조적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하고 다르네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선호한다 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요, 먼저,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한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한다. 이러한 인식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K-팝라든가 한류가 영향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BTS 멤버가 유엔에 가서 영어로 스피치하거나 또 K-팝의 여러 그룹 중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멤버가 들어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그런 멤버들은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다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러나 일본인들의 인식은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은 영어를 잘하느냐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알아봤더니 한국에는 굉장히 영어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고등학교 그리고 그 고등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본의 전문대가 있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 경북에 있는 특히 칠곡이라는 데에 위치해 있는 태국 경북 영어 마을 거기에 유학하러 온 곳입니다. 거기서 처음은 시험적으로 20명 정도 또 한 달 정도의 계획으로 왔는데 지금은 100명 넘는 학생들이 꽤 오랫동안 3개월에서 6개월 오랫동안 연습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괜찮은 안에 들어가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외국하고 똑같다. 서양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여서 굉장히 만족하여서 돌아간다고 하고요. 그게 매년 일본의 학교는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학생들은요, 영어 마을에서 일주일에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토일은 또 한국 내에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더 매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것도 한류의 영향이죠. 그래서 그때는 서울에 가서 경복궁이나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보고 배우고요. 이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영어 플러스 한국을 또 잘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마을이라고 해도 이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곳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이 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마을에 크지 가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영어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북 칠곡 거기에 있는 대구 경북 영어 마을이 지금도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일본어의 발음이 자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가 모음으로 끝난다라는 면에서 자음이 많은 그리고 모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어 발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례는 맥도날드, 이것을 마크도날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땡큐, 이것을 상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웠는데 실제로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외국인이 오면 그냥 피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도 스피킹을 많이 시키면 이게 굉장히 현상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토익 시험 있거든요. 그러나 스피킹 시험이 토익 시험 중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한국은 그 여러 가지 그 토익뿐만이 아니라 그 자격 시험이 있는데 스피킹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킹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그러한 학원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영어 말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히 읽기 정도는 한다 하더라도 말하기 이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안 하니까 갑자기 할 수는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갈 때라고 해도 토익의 점수가 아주 낮아요. 600점 있으면 들어갑니다. 혹은 그것은 진짜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보통 회사는 토익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영어를 공부 안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요. 그것을 일본의 가타카나를 사용해가지고 일본의 메이지 시대부터 번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발음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것을 일본의 글자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표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가타카나로 일단 그 영어 표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영어 발음하고 다른 발음으로 표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세계라는 영어는 world라고 하잖아요. 이거 일본말로 가타카나로 쓸 때는 와르도라고 씁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먼저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처음 와르도 이게 world라고 배워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world라고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일본말이. 그래서 실제 발음하고 일본어 표기 발음 요새는 또 외래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갭이 아주 커요. 저도 많이 주의를 받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제가 일본 표기식으로 처음 트럼프라고 발음했는데 방송에서 트럼프가 뭐냐고 트럼프 지금도 잘 못돼.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의 표기가 가타카나로 트럼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에 박혀버리면 이게 바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일본인들이 요새 경향은요, 먼저 미국이라든가 영어권에 유학을 거의 안 갑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 사람들 중에는 물론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잘하면 이게 인터넷 서핑 이거 영어로 하는 거예요.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다 영어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약해요. 그리고 IT라든가 AI라든가 이러한 그 첨단 기술 분야는 영어 서핑을 못하면 영어 논문을 읽을 수 없으면 굉장히 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의 글로벌 경제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MD라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라는 데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국가 경제력을 이게 비교하는 그러한 기간인데요. 일단 대상은 67개 정도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해요. 2024년도 판에서는 일본은 38위였습니다. 67개국 중 일본이 38위입니다. 굉장히 낮은 것이고 또 2023년보다는 굉장히 더 내려갔습니다. 8개나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20위였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기 이전까지는 글로벌 경제력이 1위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 5위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1997년에 갑자기 17위가 돼가지고 그 이후 20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2019년에 30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속적으로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반대로 계속 국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IT 문제 플러스 기술 혁신을 지금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영어를 모르면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